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민간 전문강사 김명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서로의 마음을 알아 행복한 대인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990년도에는 5.1%에 불과하던 것이 2060년도는 40.1%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 약 700만 명이 대규모 은퇴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은퇴자 대부분들이 은퇴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은퇴 후에 50년 동안을 더 살아가는 시대를 살게 되어집니다. 은퇴 후에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행복하게 설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이 100세 시대를 우리에게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청년이실 것입니다. 기분 어떠세요? 좋으시죠? 저도 아직 청년이라고 합니다. 많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가 마냥 우리 모두에게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준비되어지지 않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고령자의 비율이 절반에 넘어서고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또한 1위라고 합니다. 또한 노후에 부부 한 쌍의 적정 노후 생활비가 226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돈을 매달 준비되어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른 누구에게도 또한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우리의 노후 준비, 바로 지금 우리들 스스로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그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라고 하면 지금이 그래도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현주소도 과연 어떠할까요? 어떻게 보면 참 암울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삼포, 즉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3포를 뛰어넘어서 5포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즉 5가지를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연애와 결혼, 출산에 이어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7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취직과 꿈을 더하여 포기하는 젊은이들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준비된 노후를 맞이하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와 비재무 분야의 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4개 분야에 대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 10인 이상이면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애 주기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무 관리에 대한 교육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주택, 농지연금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교육 또한 은퇴 후 수많은 여가의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의미있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지의 여가교육, 그리고 노후에 돈이 준비되어져 있고 건강하고 여가 시간을 유익하고 보람있게 보내는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부모, 자녀, 그리고 친구와 동료들과의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노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기에 대인관계 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준비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노후 준비를 못하신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이구독성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자녀들 양육과 교육비 지출 때문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한 은퇴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응답들이 대부분 노후를 위한 재무, 즉 돈을 어떻게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행복한 노후의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돈이나 건강, 그리고 여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 그리고 친척과 친구, 동료들과의 대인관계가 참으로 원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부모, 자녀 사이에서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마음앓이를 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들 보았습니다. 은퇴 이후에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것 또한 심각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대 테레사 수녀님은 가난 중에서도 최고의 가난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또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을 때 느끼는 고독감,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난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과 친구와 동료들이 나와 함께 이런저런 모양으로 얽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대인관계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의 노후가 되더라도 힘들거나 또한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은퇴한 많은 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의 관계가 모두들 힘들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아내와의 관계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관계로 진전되어져서 황혼 이혼으로까지 치닫는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영부부 3쌍 중 1쌍이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즉 20년 이상 된 부부가 이혼하는 확률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은퇴 이후에 배우자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황혼 이혼을 하고 그로 인해서 노인 우울증과 또한 독거 노인들이 늘어나고 노인 자살과 노인 파산 등이 사회에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 부부 관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자녀의 수가 적고 수명 연장에 따라서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부부만 함께 사는 기간이 약 20년 동안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은퇴한 이후로는 또한 집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고 은퇴 이전에는 서로 부딪히는 시간이 적었는데 은퇴 이후에는 자주 충돌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신조어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삼식이, 갓나새끼, 종갓나새끼. 무슨 말이냐고요? 삼식이하고 우리가 잘 알지요. 삼시세끼를 먹는다고 해서.
갓나새끼는 뭘까요? 삼식이가 간식까지 먹겠다고 하면 갓나새끼. 삼식이가 간식도 먹고 또 거기에다 야식까지 챙겨달라고 하면 쪽만나새끼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인기 있는 은퇴 남편 1순위를 득표로 발표했습니다. 어떤 남편이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었을까요? 싹싹한 남편이죠? 예. 요리 잘하는 남편, 요생남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남편,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1위는 어떤 남편일까요? 예, 1위는 요리를 잘하는 남편도 돈 잘 벌어오는 남편도 싹싹한 남편도 아닌 집에 없는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조금은 씁쓸하기도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좋아야 하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먼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와 부모, 자녀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좋으려고 한다면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아는 방법은 바로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아는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뜻을 풀이하자고 하면 통하면 안 아프고 안 통하면 아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가 막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기가 막혀도 아픕니다. 그래서 막힌 길을 뚫어줘야 합니다. 혈이 막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혈이 막히면 아프거나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혈이 잘 통하도록 침을 맞든지 아니면 온열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 모른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부모도 자녀도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듣기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선생님, 제 의견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뒤에는요, 좀 패턴을 바꾸고. 됐어. 일은 내가 더 잘 알아. 네 말만 하지 말고 엄마 말도 좀 듣고 그래. 잔소리 좀 그만해. 이게 무슨 잔소리야. 다 너한테 도움돼서 하는 얘기지. 엄마 말 듣고 있어? 됐어. 알아서 할게. 당황스럽네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 분명히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제 얘기를 듣지도 않고 안 들어도 된다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시죠?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 아, 말이 안 통하는 분 그쪽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안 해요. 그 대화들의 문제는 바로 듣기.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듣기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알면 되는데 그 마음을 서로 모르기 때문에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의 시작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제 휴대폰으로 콜렉트콜 전화가 왔습니다. 군대 간 둘째 아들 녀석의 전화였습니다. 평소엔 제게 전화도 안 하던 놈인데 말입니다. 전화를 받는데 아들이 목소리를 완전 깔고서 아빠, 너 이번 2박 3일 유교훈련 갔다 왔는데 완전 뺑이 쳤어 라고 하는 겁니다. 야 임마 2박 3일 임마 유격이야?
아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박 6일 동안 똥을 먹으면 죽었어 임마. 2박 3일 간다고 반나절 온다고 반나절 뭐 했는데 이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아들이 지금 자기가 고생했다고 자신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는데 이제 아들의 마음을 알아줘야죠. 그래서 아들에게 그래 아들 야 고생 많았지. 야 아빠도 말이야 그때 야 지금 군인이었지만 그 마지막 그 28년 군대 생활하고 저녁 전에 야 유격 봤는데 그때 독사조교 녀석을 한 놈 만나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야 너를 어떻게 했냐? 그 8번 그 PT 체조 야 그 몸통 돌리기 할 때 아빠 진짜 허리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있잖아 우리도 이번에 독사조교놈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불리는지 복 다 쉬고 장난 아니었다. 근데 있지 그 외줄 타는 거 있잖아. 외줄 타고 다른 애들은 외줄 타고 뺑 돌아가지고 통닭이 돼가지고 통닭 하는데 나는 완전 그 레펠을 싹 지나가고 그 통나무 타고 그 또랑 건너가는 거 있지. 그거 딱 하는데 다른 애들은 똥물에 처박혀가지고 똥물 뒤집어 쓰고 장난 아니었다. 근데 나는 완전 샥 하고 건너가지. 자기 혼자서 유교 훈련을 다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아들 참, 우리 아들 잘했다. 역시 군인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엄마한테만 전화하던 놈이 이 유격 사건 이후로 저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아빠, 한미 연합작전 알아? 팀스프리트 훈련이라고 이번에 우리 작전 지역을 완전 장해가지고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 아니 지가 일병이 운전병이 무슨 한미연합작전을 성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역시 우리 아들 최고다. 야 아빠는 군생활 중 한미연합작전을 한 번도 못했는데 넌 어떻게 그걸 다 하고 그것도 성공적으로 했냐? 라고 칭찬을 해주었더니 좋아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직업 군인 이후로 28년 동안 군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아들의 청소년 시절 무척이나 군인처럼 딱딱하고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야 이마 확실히 해! 라고 하는 명령조로 아이들을 다그치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격 훈련 이후에 자신의 마음을 아빠가 알아준다라고 생각했는지 그 뒤로 아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친구와 같은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요? 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과 우리의 친구, 동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보다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편의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또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사람보다는 내 고민을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좋다.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말할 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해결사가 되는 것보다는 내 고민을 마냥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내가 정말 개떡같이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반응도 개떡같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은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특히 경청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에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대화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한번 서로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당신이 최고야. 예, 엄지척 하시고 한번 앞뒤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예, 끝부분을 한번 올려서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대화가 바로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대화의 일상법칙이 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고문이었던 버나드 바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 성공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말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듣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1분간 말하고 2분간 경청하고 3분간 맞장구 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많이 듣고 많이 리액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나 스스로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서로의 성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다른 것이지 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엄지척 한번 해보실까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예, 우리 이런 표현 우리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동료들에게 자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후 준비 서비스 교육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이라든지 여타의 금융상품을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교육권 취득했던 사항들도 유출하지 않습니다.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멋진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기관이나 단체에서 10명 이상이 되면 노후준비 서비스 4대 영역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